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자,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 뻣뻣함, 그 작은 마찰음, 몸이 명령을 따르기 전에 그 짧은 주저함. 여러분, 대부분이 방금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몇몇 분들은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일어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방금 경험하신 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릎의 그 느낌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한국에서 관절 전문의로 41년을 일한 저는 이와 똑같은 패턴을 4,700번 목격했습니다. 환자가 그 작은 마찰음을 무시합니다. 6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18개월 후에는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를 돌봐야 합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석에 있는 아픈 사람으로만 봅니다. 이것은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병원에서 매주 목격하는 의학적 현실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여전히 매일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 4층 사무실까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40년 넘게 관절 퇴화와 연골 재생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부산의 고령 농부부터 강남의 은퇴한 교수까지 모두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저는 무릎 통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을 했습니다. 68세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비타민 A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고품질 보충제였습니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은 1%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연골은 계속 닳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보충제 복용 방법을 보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아침 7시에 공복에 물과 함께 비타민 A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인터넷에서 읽은 모든 것과 모순되는 말을 했습니다. 밤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건강한 지방을 드신 후 정확히 45분 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4주 후 그분은 지팡이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8주 후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위약 효과도 아니었습니다. 비타민 A가 실제로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을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몸이 그 지방을 처리하는 시간이 흡수율에서 200배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200배입니다. 20%더 좋은 게 아닙니다. 2배 좋은 것도 아닙니다. 2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A를 복용하면 몸은 이와 상태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고 있습니다. 소화효소는 지방 흡수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은 수리를 위한 영양소 처리가 아니라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정확히 45분 후에는 몸이 동화작용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특정 효소 연쇄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장 세포가 특수한 통로를 엽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침에는 아무 효과도 없던 그 똑같은 비타민 A, 보충제가 강력한 연골 회복 신호가 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 비타민 A와 함께 드셔야 하는 특정 음식, 그리고 지금 흡수를 막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 하지만 먼저 무릎이 왜 퇴화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지를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91세이고 여전히 매일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 강남의 4층 병원까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43년 동안 관절 질환을 치료한 후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무릎 통증 때문에 드시고 있는 비타민 A가 거의 완전히 낭비되고 있습니다. 몸이 98%를 버리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의자에서 손으로 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해보세요. 할 수 없다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2년 안에 손 지지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의 73%가 완전히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자녀들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 집 부엌에서 넘어집니다. 이것은 통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짐이 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2005년에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68세 이 씨라는 여성이 종로구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6년 동안 매일 아침 비타민 A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중 3번 다른 시간에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비타민 A 혈중 농도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보충제를 드셨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보충제를 밤에 복용한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는 흡수율이 200배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티노이드 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간은 레티닐 에스터 가수분 해효소라는 특정 효소를 생산합니다. 이 효소가 음식의 비타민 A를 실제로 연골을 회복시키는 활성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아침에는 거의 완전히 비활성 상태입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최고 활성도에 도달합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밤에 지용성 비타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동물성 지방이 포함된 가장 큰 식사를 그 시간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방 없이는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 지방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A를 섭취하기 정확히 45분 전에 정확히 14g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45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즙산이 소장에서 완벽하게 농축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흡수율이 80%나 떨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애 씨라는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2세였습니다. 심한 무릎 통증 때문에 10분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딸이 어디든 차로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5일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 6시 30분에 간 참깨 2큰술을 드셨습니다. 정확히 45분 후인 7시 15분에 대구 간류에서 추출한 5,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A를 복용하셨습니다. 5일 연속 밤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해운대 공원에서 40분을 걸으셨습니다. 딸분이 우셨습니다. 비타민 A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3가지 음식은 보충제 복용 2시간 이내에 먹은 흰쌀밥, 모든 형태의 술, 그리고 놀랍게도 생당근입니다. 생당근에는 담즙산과 결합하여 장에서 제거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당근 스틱을 먹고 비타민 A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정확한 프로토콜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 다음 지방 공급원 중 하나를 드세요. 간 참가에 5큰술, 아보카도 3분의 1개 또는 따뜻한 국에 섞은 들기름 1큰술입니다. 정확히 45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베타카로틴이 아닌 레티닐 팔미테이트 형태여야 합니다. 5,000 국제 단위를 사용하세요. 그런 다음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당신의 무릎은 늙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순간에 활성화된 비타민 A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타이밍이 비타민 A의 효능을 파괴하거나
200배로 증폭시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고 이것이 당신에게 수년간의 통증 없는 삶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아침에 비타민 A를 삼키면 당신의 몸은 이른바 이화작용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소화효소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장된 에너지를 분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의 혈중 흡수율을 측정했는데 아침 비타민 A 흡수율은 평균 3,007%에 불과했습니다. 즉,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A 1,000 단위를 복용하면 실제로 연골세포에 도달하는 것은 30,007고 단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요? 낭비됩니다. 6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밤에, 특히 저녁 식사 시간에 당신의 몸은 동화작용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제어권을 갖습니다. 장육모, 즉 장에 있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확장되고 훨씬 더 수용적이 됩니다. 담즙 생산이 더 진하고 농축된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비타민 A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혈류로 직접 운반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주목하세요.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중에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담낭이 담즙산을 방출합니다. 이 담즙산은 소장에서 최적 농도에 도달하는 데 정확히 50분이 필요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60분도 아닙니다. 최적 시간은 45분입니다. 정확히 이 순간에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면 담즙산이 운반 수단처럼 작용하여 각 비타민 A 분자를 감싸고 장벽을 통해 림프계로 직접 안내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대사 추적을 사용하여 환자들로부터 이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비타민 A가 이 정확한 시간대에 체내로 들어가면 흡수율이 60.85%로 급증합니다. 그것이 바로 200배 차이입니다. 계산은 간단하지만 영양은 인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공복에 비타민 A를 복용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비타민 A는 소화관에 그냥 머물러 산화됩니다. 독성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잘못된 종류의 지방을 사용합니다. 정제유, 튀긴 음식은 잘못된 종류의 담즙 반응을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비타민 A를 제대로 운반할 수 없는 묽고 물 같은 담즙을 생산합니다. 세 번째 실수. 식사 중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복용합니다. 최적 시간에서 15분만 벗어나도 흡수 효과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씨 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없어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와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나요. 무릎 통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매일 보충제를 복용했댔는데도 혈중 비타민 A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저녁 프로토콜로 바꿨습니다. 저녁 6시에 들기름을 곁들인 고등어 구이를 드셨습니다. 정확히 45분 후인 6시 45분에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셨습니다. 11일 이내에 무릎 통증이 10점 만점에 8점에서 4점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하셨습니다. 5주 이내에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연골 밀도 측정 결과 실제 재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행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적용되는 순수한 생물학적 과학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무릎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실제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원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 흡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이런 실수들 때문에 효과의 98%까지 놓치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같이 환자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공복에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소화기관에 지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타민 A를 삼키면 우리 몸은 그것을 외부 침입자처럼 취급해서 그대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이 모 환자분이 계셨는데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3년이나 말입니다. 무릎 통증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매일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비타민 A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침 6시에 물만 드셨던 겁니다. 몸에서 흡수된 건 2% 미만이었어요. 2%요. 차라리 한강에 돈을 직접 버리는 게 나았을 겁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지방과 함께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영양소 흡수를 위해서는 모든 지방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 한 잔이나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비타민 A를 드시면 똑똑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유제품 지방은 장 내벽에 막을 형성해서 오히려 비타민 A가 혈류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효소 과정을 차단합니다. 튀긴 음식이나 가공된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환자분들이 저녁 식사와 함께 영양제를 드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옳게 들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치킨을 드시거나 아이스크림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필요한 지방은 제가 운반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비타민 A 분자와 직접 결합해서 장벽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자 구조를 가진 지방입니다. 최고의 운반 지방. 3가지는 냉갑착 올리브유, 생 아보카도, 그리고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올리브유 1스푼이나 아보카도 반 개만 있어도 완벽한 지방 매트릭스를 제공합니다. 제 병원에서는 이 실수가 너무 흔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처음 2주 동안 환자분들께 저녁 식사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건데요. 저녁 대신 아침에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소화 시스템이 탄수화물이나 단순 단백질 같은 빠른 에너지 영양소를 우선시합니다. 생존 모드로 활동을 준비하는 거죠. 하지만 밤에는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간에서 담즙산을 가장 많이 생성하는데 이게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건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 리듬과 싸우는 겁니다. 흡수율이 기껏해야 10에 2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녁 식사 때 건강한 지방을 드신 후 정확히 45분 뒤에 비타민 A를 드시면 제가 황금 흡수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됩니다. 담즙 생성이 최대 용량입니다. 운반 지방이 이미 장의 흡수 경로를 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몸의 회복 메커니즘이 적극적으로 무릎과 연골 쪽으로 영양소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초의 모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3가지 실수를 동시에 다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페이스트리와 함께 비타민 A 캡슐을 드셨어요. 제가 복용 시간을 고쳐드리고 구운 고등어와 올리브유를 던치료를 넣은 찐 채소가 포함된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도록 했더니 단 18일 만에 무릎 통증이 60%나 줄었습니다. 18일 만에요. 추적 검사에서 연골 표지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술 없이는 볼 수 없는 재생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비타민 A를 드시고 계신데도 여전히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3가지 실수 중 하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시간 조절 방법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실천으로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세부 사항 하나만 틀려도 결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방법의 기초는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즉, 지방 분자가 운반체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혈류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지방과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겁니다. 이건 시간표를 확인하지 않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어딘가는 갈 수 있겠지만 급행 노선은 놓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다른 소화 효소를 생성합니다. 저녁 시간, 특히 밤 6시에서 18시 사이에는 간이 아침 수치보다 43% 더 많은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담즙산은 지방을 장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방울로 분해하는 특수 분자입니다. 담즙산이 많으면 지방 흡수가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지방 흡수가 좋아지면 무릎 연골에 도달하는 비타민 A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세요. 이 식사에 건강한 지방이 최소 1스푼은 들어가야 합니다. 최고의 공급원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또는 호두 한 줌입니다. 버터는 안 됩니다. 식물성 기름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잘못된 유형의 지방 분자를 만듭니다.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분들로 테스트했는데 올리브유를 사용하신 분들이 다른 지방을 사용하신 분들보다 연골 개선 표지자가 67% 더 높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45분으로 타이머를 맞추세요.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45분입니다. 이게 황금 시간대인데 위장이 담즙 생성을 최대로 유발할 만큼 충분히 음식을 처리했지만 소화 시스템이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시점입니다. 휴식 모드입니다. 이 45분에 시간 동안 소장의 흡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십시오. 물의 온도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찬물은 위 점막의 효소 활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은 비타민 A, 캡슐이 장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영양제가 녹기 전에 정확히 올바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 방법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3가지 흡수 방해 요인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첫째, 비타민 A를 복용하기 전후 4시간 이내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알코올은 간의 주의를 빼앗아 담즙산을 생성하는 대신 독소를 처리하도록 강요합니다. 와인 한 잔만으로도 흡수율이 70%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칼슘은 장벽에서 비타민 A와 동일한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드신다면 아침 일과로 옮기십시오.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는데 시간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3주 동안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식사 직후에 칼슘 정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복용을 중단하자마자 열흘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비타민 A를 복용하기 전에 고섬유질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섬유질은 소화 건강에 훌륭하지만 지방 분자를 물리적으로 가두어 흡수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저녁으로 큰 채소 샐러드를 드신다면 비타민 A는 대부분 낭비됩니다. 고섬유질 음식은 아침과 점심으로 드십시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이 정확한 타이밍 방법을 따른 지 5일 이내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눈에 띄게 따뜻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온도 상승은 혈류 증가를 의미합니다. 혈류 증가는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저 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비타민 A 흡수를 완전히 방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밝혀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오류 중 하나라도 범하고 있다면 돈을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무릎 연골이 악화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큰 실수는 공복에 또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분들이 값비싼 비타민 A 영양제를 몇 달간 복용했는데도 무릎 통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저를 찾아옵니다. 복용 방법을 물어보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건강하고 규칙적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비타민 A 캡슐을 삼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복용하는 정확한 순간에 소화 시스템에 식이지방이 없으면 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합니다. 말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의 흡수율은 5% 미만입니다. 가족 퍼센트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비타민 A를 잘못된 종류의 지방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이 제가 발견한 효소 연쇄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환자들은 우유 한 잔이나 버터 바른 토스트와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하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유제품과 가공식품의 포화 지방은 최대 흡수에 필요한 특정 담즙산 반응을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을 가진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고등어, 호두, 들기름 또는 신선한 아보카도와 같은 식품의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간에 비타민 A 흡수를 변화시키는 정확한 담즙 구성을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환자들이 아침 커피와 크림과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하던 것을 저녁에 구운 고등어를 먹고 45분 후에 복용하도록 바꾸자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A를 복용하면 신체의 자연스러운 회복, 주기가 완전히 방해받습니다. 연골은 하루 종일 고르게 스스로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재생 시간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비타민 A를 복용하면 몸이 회복과 재생이 아닌 에너지와 활동에 집중하는 정고쯤 혈중 농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저녁이 되어 몸이 연골 조직을 재건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비타민 A 수치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황금 시간대를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제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8개월 동안 고품질 비타민 A 영양제를 매일 아침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악화되어 수술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비타민 A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 6시에 밥과 김치로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아침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로 구운 고등어나 호두 한 줌을 먹고 정확히 45분을 기다린 후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과 다른 지방 공급원. 3주 후 제 병원에 다시 오셨는데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셨습니다. 8개월 동안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3주간의 올바른 타이밍으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현대의학이 종종 무시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리듬에 따라 몸이 작동합니다. 이제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타민 A 흡수를 방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조용한 방해꾼이며 최소한 2가지는 오늘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흡수 방해 요인은 찬물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비타민 A 영양제를 찬물과 함께 복용하면 제가 말하는 지방 분리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소화기관의 지방과 섞여야 합니다. 하지만 찬물은 그 지방들을 굳어지게 하고 덩어리지게 만듭니다. 마치 냉장고에서 버터가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비타민 A는 이렇게 굳어진 지방 덩어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장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돈과 치유 효과를 병기해버리는 셈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9개월 동안 매일 밤 얼음처럼 찬물과 함께 비타민 A를 성실하게 복용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도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매일 영양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A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3주 만에 혈중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2달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도 지하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한 물은 지방을 액체 상태로 유지시켜 비타민 A가 완벽하게 흡수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흡수 방해 요인은 잘못된 시간대에 과도한 섬유질 섭취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섬유질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비타민 A를 복용하기 전후 2시간 이내에 채소, 통곡물, 섬유질 보충제 같은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면 흡수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소중한 비타민 A 분자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흡수한 다음 흡수가 일어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이것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에 큰 샐러드를 먹고 그 후에 비타민 A를 복용하고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선생님이 정확히 이렇게 1년 내내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는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정확히 45분 후에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식사와 함께 생채소를 3컵씩 드셨습니다. 추적 검사 영상에서 연골 재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섬유질이 치유 효과를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채소 섭취를 점심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익힌 채소만 적당히 먹도록 한 후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A 수치가 이전보다 3배 높게 나왔습니다. 무릎 염증 수치가 단 6주 만에 62%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방해 요인은 알코올입니다. 소량이라도요. 저녁 식사에 와인이나 맥주 한 잔을 말하는 겁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A를 활성 형태인 레티놀로 처리하고 전환하는 간의 능력을 파괴합니다. 간은 비타민 A 대사의 사령부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은 즉시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 처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재앙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알코올은 단순히 비타민 A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을 사용 가능한 레티놀로 전환하는 특정 간 효소를 실제로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은 단 한 잔을 마신 후에도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여사님은 주말에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지시면서 와인을 즐기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단 2잔씩이었습니다. 비타민 A 치료법이 4개월 동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릎 퇴행이 실제로 악화되었습니다. 90일 동안 모든 알코올을 끊고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초음파 영상에서 연골 두께가 0.7mm 증가했습니다. 0.7mm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연골 재생에서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뼈가 뼈에 갈리는 것과 부드럽고 통증 없는 움직임의 차이입니다. 이 3가지 방해 요인을 즉시 제거하세요. 그러면 비타민 A가 마침내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효과를 발휘하는 정확한 오일 가속 프로토콜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한 가지 실수만 해도 흡수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첫째 날은 준비로 시작합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때 정확히 15g의 건강한 지방을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올리브 오일 2큰술 또는 아보카도 반개
또는 생아몬드 한 줌을 의미합니다. 이 지방을 완전히 드신 다음 정확히 45분을 기다리세요.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45분 동안 담낭은 담즙을 방출하고 췌장은 리파제 효소를 분비하며 소장은 비타민 A 분자와 결합하는 특정 수용체 부위를 준비합니다. 정확히 45분이 되면 비타민 A 5,000 국제 단위를 복용하세요. 4,000도 아니고 6,000도 아닙니다. 5,000입니다.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정확한 타이밍을 반복합니다. 저녁 식사, 건강한 지방, 45분 대기, 비타민 A 5,000 국제 단위. 셋째 날이 되면 제가 발견한 효소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간 저장량이 최적화되고 활액 생성이 증가하며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수면 주기 동안 연골 복구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이 전체 프로토콜을 파괴할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에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6년 동안 매일 아침 비타민 A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릎은 뼈에 뼈가 맞닿은 상태였습니다. 제 저녁 프로토콜로 바꾸는 순간 12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침 흡수는 60%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지용성 비타민 운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비타민 A를 지방 없이 또는 잘못된 종류의 지방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A를 식사와 함께 다른 모든 것과 섞어서 복용하면 흡수율이 75%나 떨어집니다. 저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면 장을 그냥 통과해서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상된 지방, 튀긴 음식이나 산패한 기름과 함께 드시면 독성 비타민 A 대사물질이 생성되어 오히려 관절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저는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무릎을 망가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복용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적응합니다. 월요일에는 7시, 화요일에는 9시, 수요일에는 6시에 비타민 A를 드시면 체내 효소 작용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정하고 15분 이상 어긋나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생화학적 법칙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8년간 3,000명이 넘는 무릎 통증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변명 없이 실천한 분들은 3주 안에 평균 68%의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씨 남성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제5일 프로토콜을 따르고 3주간 계속하셨더니 지금은 매주 일요일마다 손주들과 함께 작은 산에 오르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건강한 지방식품을 준비하시고 저녁 식사 후 45분 타이머를 맞추시고 정확히 그 시간에 비타민 A를 드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수년간 제대로 된 영양을 간절히 원했는데 여러분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공급해온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왜 비타민 A 보충제가 전에는 효과가 없었는지 이제 이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매일 아침 보충제를 먹으면서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보내주세요. 지금 댓글에 오늘 밤부터 무릎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셔서 어길 수 없게 만드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누가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담이 되지 않아서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밤 시작하시고
정확히 방법을 따르시고 진짜 연골 회복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보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이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몇 시에 비타민 A를 드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저녁 루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무릎 통증 완화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관절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